북아프리카에 있어서의 그 이슬람의 영향은 또 대단한, 뭐 기독교에 비해서는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이집트가 처음으로 그 이슬람화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집트의 문명이 또 북아프리카에서는 아주 큰 파워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이제 이슬람화가 되었고, 이슬람의 문명과 종교가 그곳에서 이제 나름대로 좀 그 통치 사상이라 그럴까요? 유행하는 그런 사상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대략적으로 그야 10세기 13세기 이렇게 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에 그런 이슬람 문화가 이제 퍼지게 되고요. 나름대로 이슬람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점점점 이제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로 갈수록 나름대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남아프리카에서는 그 이슬람의 종교가 좀 토착 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 종교 형태로 많이 발전하고요. 아무래도 북아프리카 쪽에는 직접적으로 지형적으로 가깝지만 좀 순수한 그런 이슬람 문화가 나름대로 지켜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세기가 시작되면 아프리카에 정말 아문이 들이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남부 아프리카 있잖아요. 남부 아프리카에는 비교적 어떤 그 이민족이랄지 다른 세력과 이방 세력과 접촉이 좀 덜했는데, 이제 남부 아프리카에 특별히 이제 이방 세력들의 접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첫 번째,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이방 세력이 남아프리카에 접촉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네, 여러분, 정화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남아프리카로 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그 정화라는 사람은 명나라 시대의 황관인데요. 이 양반이 아마 이슬람 시대 신자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이제 이슬람 세력권의 그런 정보들을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그 배를 타고 올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이 정화인데 저도 정씨잖아요. 저하고 똑같은데 중국말로 하면 제가 중국말 할 줄 아니까 정허라는 이 양반은 이제 황관인데, 이제 어디에 그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어디에 왔냐면 당연히 서쪽이 아니고 동쪽이겠죠. 동부 해안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케냐죠. 케냐 근처의 해안에 이제 그쪽에 이제 정박을 해가지고 물불교환을 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수준을 갖다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더러운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유럽 쪽에서 최초로 남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접촉을 시작한 그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이랑 축구도 해야 되는데, 그 포르투갈은 그 유럽에서 제일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포르투갈에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그 배를 타고 서쪽으로, 서아프리카 쪽으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15세기 중류쯤에 이제 상륙을 해서 하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흔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로 황금이라든지 상아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불교환하고 교환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에는 그렇게 바로 노예 사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관계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평등까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물불교환을 하는 정도로 지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16세기에 지나가면서 이제 노예가 필요하게 노예 사냥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점점점 남아프리카가 이제 다른 유럽권 세력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받는, 그리고 노예 사냥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변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초기에 이제 포르투갈에 이제 제가 먼저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또 그쪽에 상륙해서 그쪽에 이제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자기들이 포르투갈로 가서 웃고도 하고요. 서로 간에 막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16세기에 보면은 포르투갈 인구의 10%가 흑인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흑인들이 모두 노예가 아니고요. 노예도 물론 뭐 노예라기보다 하인처럼 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교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신대륙 발견 후 저 아메리카 쪽에서 노예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어떤 그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물건을 기르기 재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노예 사냥의 그런 터전으로 슬픈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17, 18세기, 16, 17, 18세기가 되면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노예 사냥 투로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대륙 발견 이후에 아메리카에 많은 노예들이 이제 수요가 풀렸고 공급을 위해서 노예를 많이 더 이제 사냥하려는 그런 격이 됐죠. 근데 여러분 노예를 사용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백인이라고요? 백인은 조금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흑인을 사냥해서 노예를 팔았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그 해안 가까이 있는 나름대로 좀 그 흑인 나라에서도 좀 강대국이 있을 거잖아요. 강한 부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좀 약한 부족이랄지 그걸 정복한 다음에 그 사람들 갖다가 노예로 팔아당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외에 흑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백인들이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네, 딴 게 아니고 바로 풍대병이죠. 제일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겠죠. 네, 그 말라리아의 쓴맛을 봤죠. 이미 16세기, 17세기에도 이제 못 모르고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게 내륙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뭐 탐험가라든지 아니면 군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80% 전멸하고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는 직접 그다음부터는 두려워서 될 수 있으면 그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 잘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안에서 나름대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흑인 그쪽에 국왕군이죠. 흑인을 통해서 다른 흑인들 갖다가 노예를 잡아와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엽이 되면 이제는 이제 그 탐험가들이 내륙을 탐험하고 되고 내륙을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딴 게 아니고요. 네,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을 갖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키니네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여기 사실은 저기 아메리카 쪽에서 먼저 이렇게 약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이 되다가 그게 이제 말라리아에 이제 아주 특효적인 약이 된다 해서 그게 개발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이 어쩌면 이 말라리아 특효약이 발견된 것이 이 아프리카한테는 재앙이 된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내성이 있잖아요. 내성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상관없는데 이 백인들이 그 말라리아 약을 처먹고 네, 처먹고 이제 괜찮다 해가지고 내륙까지 침투해서 더욱더 아프리카를 수탈하고 노예 사냥을 하고 이제 아프리카를 수도밭을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그 당시에도 보면 이제 이미 총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장총 같은 거 한 발씩 나가는 그 정도는 이미 아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뭐 팔거나 그 사람들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총이 나왔거든요. 뭐 우리 옛날 식으로 하면 따발총이죠. 그러니까 자동 소총이 되겠죠. 그런 소총을 갖다가 그 유럽인들은 나름대로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에는 팔지 않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를 들면 수단에도 독립이라 그럴까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전쟁은 이제 영국군과 한번 붙게 됐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영국군하고 붙는데, 그래서 거기는 뭐 칼창에다가 뭐 총이 좀 일반 그냥 단발총 용들이 있었겠죠.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영국군에서는 이제 기관총을
전술핵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단에서 그 전쟁을 저지하면서 영국과 사회에서 15,000명의 그 수단 병사가 흑인들이 사망을 했고요. 근데 고작 40명 정도인가요? 40몇 명의 어떤 그 영국군이 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청년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잉카 문명을 갖다가 이제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이제 간 군인들이 이제 서로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스페인의 전투 병력은 대략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죠. 근데 그 잉카 문명에는 뭐 8만 명에서 10만 명 가량 된다 그래요. 근데 싸워서 누가 이기나요? 네. 150명, 200명의 스페인 군대를 이기죠. 근데 그들은 이제 총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쓰잖아요. 그 말이라는 동물은, 그 당시에는, 그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 그 다음 총, 이런 거 들으면 총 소리 듣고, 이러니까 혼무백산에서 그 200명의 군사가 스페인 군사가 잉카 문명의 8만 명, 10만 명 잉카의 그 전사들을 갖다 물리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적이 되고 더욱더 비참한 그런 나라로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